같은 학교에 합격한 두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비슷하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여지죠? 수상 결과도 비슷하고 또 개수도 비슷하고. 하지만 이 두 학생의 사례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인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찾지 못한 요소들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학생부 외에 고교 프로파일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A 고교와 B 고교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학생 모두 수상 10개 이상의 특히나 수학, 과학의 수상이 꾸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노력을 했었던 우수한 아이구나 평가를 하겠지만 사실 학교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상대적으로 B 학생이 조금 더 자신의 교육 환경에서 노력을 기울였었던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학교는 수학, 과학과 관련된 학교의 수상 운영이 7개 이상 운영이 됐었던 학교이고요. B 학교는 수학, 과학 관련 수상이 4개 정도 운영이 되었던 학교입니다. 즉, 7개의 수상을 운영했었던 학교에서 3개의 수상을 결과를 낸 학생과 4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3개의 수상 실적을 낸 학생의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듯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학생이 본인이 처했었던 3년 동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얼만큼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는 운영되는 교내 프로그램이나 수상이 많이 없어서 제가 학생부 종합에서 불리할까봐 걱정이 돼요. 라는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한 교육 환경에서 내가 최대한 교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수상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간 학생이라면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에 얼만큼 많은 상이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기울였고 또 다양한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이렇듯 교내 수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상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1, 2학년 학생들은 수상 개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개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고민은 많이 없어졌을 텐데요. 대신에 질적으로 얼만큼 성장시켜 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듯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수상뿐만이 아니라 세특 기록에서의 학업 역량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전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취지를 좀 이해하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사례예요. 즉, 아는 만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는 만큼 이긴다. 또 아는 만큼 내가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특기사항, 즉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줄임말인 세특사항은 최근 들어서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분량 기재가 이제 축소 폐지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세특사항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정성평가 100%로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목마다 채울 수 있는 세특 기록의 분량은 총 500자 또는 1500바이트가 돼요. 500자로 채우는 것보다 바이트로 채우는 게 더 많은 글자 수가 들어갈 수 있죠. 한 학생의 경우 1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3년 동안에 모든 선생님들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고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누가 대학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수시 6개를 다 탈락하게 됩니다. 1등급 초반대의 학생이 어떻게 다 6개를 떨어질 수 있었나? 학생부 내용이 그러면 많지 않았던 거 아니야? 학업에 기울인 노력, 즉 내신을 따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이 적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 학생은 학생부 30페이지를 넘길 만큼 풍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세특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이 학생의 세특사항은 누가 봐도 우수한 학생이었어,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학생이었어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학업적인 역량, 즉 국어교과에 뚜렷한 학업 역량, 수학교과에 뚜렷한 학업 역량, 과학교과에 뚜렷한 학업 역량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 잘하고 조별 활동 모든 활동에 친구들과 협의를 잘하는 리더십이 보이는 학생. 모든 교과에 칭찬이 가득했지만 실제적으로 국어 수행을 하면서 수학 수행을 하면서 또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또는 의료 제도에 대한 관심 등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풍부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선을 지원해서 합격을 하였지만 수시에서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었던 사례였던 것이죠. 이 학생이 정시에서 합격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다, 우수하게 하고 있다라고 자만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정확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나 학교별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놓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이렇듯 세특 기록의 내용은 정성 들여서 얼만큼 많은 양을 채웠느냐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학생의 학업 역량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해당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한마디,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그 학생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이나 태도적인 측면의 칭찬은 나중에 행동종합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에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서는 각 교과별로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도록 학생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하냐고요? 관련 주제로 다양한 탐구활동, 보고서 등등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의미 있는 주제로 선생님께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진로와 연관 있는 관심 분야의 주제로 끌어서 발표하거나 탐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례예요. 같은 1등급 선의 학생이지만 상대적으로 세특 기록의 분량이 굉장히 적었었던 학생입니다. 덜어는 한두 줄인 경우도 있었고요. 1등급 선의 학생인데 어떻게?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시로 많이 합격생을 내는 학교도 있고 수시로 많은 합격생을 내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좋았지만 사실은 뭐 교내에 여러 가지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세부 특기 사항 기록도 사실은 교과 수업 중에 진행됐었던 수업 내용에 대한 언급 외에 이 학생이 뭔가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다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채워지지 않았었던 사례예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정성평가 100%로 진행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원했었어요. 저는 그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 대학의 생명과학 계열로 가고 싶어요. 문제는 나의 학생부가 그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신은 우수했어요. 내신은 1점대 1.5, 1.3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내신이었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있었죠.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정성평가 100% 우리는 세특기록 위주로 본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컨셉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학생은 당연히 나는 이 대학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어려울 것 같아. 학종 말고 다른 전형. 아니면 차라리 다른 학교로 지원하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니까 학생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사실 저는 이 대학 입학 설명회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진단을 받는 학생부를 가지고 가서 제 학생부 어떤가요? 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쪽에서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교과 전형이 낫지 않겠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조금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진단을 받고 와서 과연 정말 그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에게 물어봤었던 건데 동일한 대답이 나오다 보니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물론 이 학생은요, 다른 상위권 대학에 도전을 해서 학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자소서로 어필했죠. 하지만 이 학생이 원래 원했었던 대학은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었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따라서 자신의 학생부를 분석해 보고 내 학생부의 상황이 내가 그냥 단순히 가고 싶다라는 대학에 모두 다 지원할, 내신만 좋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모두 다 지원? 이거는 아니고 내 학생부의 상황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고 싶은 대학의 기준에 얼만큼 충족하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은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렇듯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대학별 요강 분석하시면서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 위주로 보고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고 발전 가능성 위주로 보고 이런 차이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 학생부가 어떤 전략을 세웠을 때 더 유리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최종 수시 전형에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을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부 기록 양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시간을 수강했고 또 어떤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고 수상 실적이 몇 개가 되고 이렇게 정량적인 요소로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셨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고1, 2학년 학생들도 앞으로 학생부를 꾸려나갈 기회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부 세특 기록이라든지 또는 수상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의 추상적인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아는 만큼 나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세워서 수시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